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약한 반등세예요. 근데 코스피 시장의 강한 반등세를 살펴보면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네. 시총이 이제 좀 또 바뀌었지 싶은데요. 시총 뭐 3위 종목인 SK하이닉스가 바뀌었네요. 네. 2위로 올라갔죠. 2위로 네. 다시 올라왔네요.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4%대 가까이 오르면서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뭐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식음료주들은 오늘도 좋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참 요동이 심합니다. 저희가 오늘 깜짝 놀랐던 게요. 네.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주가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아직도 마이너스 13%대고. 네. 자, 이 DNA 링크는 조금 전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네. 예. 혼조세죠. 네. 예, 약보합세로 지금 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참 이 롤러코스터장인데. 그렇죠. 진짜 이 부분을 보면 오늘 진짜 롤러코스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오늘 하락세로 갔다가 다시 상승세로 왔다가 지금 롤러코스터 타고 있고, 역시 이 신속 진단키트도 뭐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이 왔어요, 그죠? 그렇죠. 하락세가 그 하한가라고 불리죠. 우리가 지금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이 단기 급락이 나오면 이 하한가가 한 연이틀 나오는 그런 그렇죠. 흐름들이 좀 있는데 그만큼 이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예. 그리고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아직도 이 매기가 아직도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상황은 너무나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시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장은 그렇죠. 당연히 이게 뭐 선반영도 아니고 후반영도 그렇죠. 아니고 너무 좀 심하게 어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반응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우리 시장의 반응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어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을 좀 담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오늘 NC소프트가 4.6% 오릅니다. 네. 예. NC소프트를 못 담았어요. 문제는 넥슨 GT를 잡았는데 넥슨 GT는 저는 뭐 흐름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도 좀 조정이 일부 있는데 예. 뭐 그래도 3분기 실적이 좀 더 기대되는 종목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까지 오늘 유효하다. 딱 흐름만 보면 그렇죠. 제가 어제 NC소프트하고 넥슨 GT 중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넥슨 GT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게 있습니다. 나는 똥손이구나. 앞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그 반대되는 거를 제가 한번 사서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항상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겸손의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공격을 하시네요. 그죠? 예. 그렇죠? 공격을 그렇게. 예.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찌됐든 좀 분위기가 돌았었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AS 종목, 시스웍입니다. 그죠? 네. 어제 뭐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연이어서 뭐 그칠지 모릅니다. 3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그렇죠. 이건 뭐 지금 뭐 사제동이에요. 점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너무 재료가 좋습니다. 사실 재료가 좋다라기보다는 회사가 추진하는 이 방향이 너무나 명확해 보여서. 근데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8월 20날이 전날이죠. 8월 19일에 이미 선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발표 이전에 이미 주식이 올랐다. 즉 이해관계자로부터 이게 뭐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매기가 없을 텐데 아무튼 뭐 좀 부러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시스웍은 뭐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은 자, 어제죠. 자, 대규모 유상증자 360만 주의 유상증자 발행 결정을 했고 잠깐 공시를 좀 볼게요.
자, 회사는 360만 주, 즉 금액은 8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납입 대상자는 주식회사 BBB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는데 이 BBB는요. 셀트리온과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를 공동 개발한 기업입니다. 즉 미국 수출을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진단 키트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 업종과는 전혀 다른 이 시스웍을 인수함으로써 즉 스핀오프 우회상장이죠. 우회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늘까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계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잠깐 또 공시를 볼게요. 예. 자, 투자 판단 관련 계약을 했죠. 자, 현재 최대 주주는요. 피스티스 신기술조합과 크레딧먼트, 아크로 파트너스 이 3사에게 보유 주식 전략을 양도한다. 단 양도 조건은 BBB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것이 이제 필수 조건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단기간은 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게 좀 맞을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이거는 뭐 지금 계속 점상이라고 불리는 가격 제한법까지 잠긴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네네. 이걸 지금 잘못했다가는 상한가에서 이제 두드러 맞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회사는 지금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랑 환기 제어 시스템을 만든 회사입니다. 예. 상반기 매출이 한 94억, 영업이익이 3억 원에 좀 불과한 좀 외형이 좀 큰 회사는 아닌데 예. 진단 키트 관련된 어떤 전문 기업으로 어떤 이 주사업을 이제 선회하는 거죠.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건데 BBB에 대한 어떤 회사의 어떤 그 실적 전망은 좀 없습니다. 예. 현재 밝혀진 대로 뭐 BBB가 막대한 금액의 어떤 수주를 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셀트리온과 항원 진단 키트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진단 키트에 관련된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대목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지금은 접근 자체가 불가할 뿐더러 특히 뭐 상한가에서 매수를 걸어두는 행위는 더더욱이 좀 피해야 될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보신다면 굳이 지금 이 가격에서는 사실 그렇죠. 볼 이유가 없는 거고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네.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첨보입니다. 네. 전기차 관련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 부품 관련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걸 짚었던 내용을 다시 변 대표님께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첨보 자세하게 좀 내용 알려주시죠. 자, 첨보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공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7월 30 날짜 이제 공시를 한번 볼게요. 자, 회사는요. 대규모 신규 공장 증설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슈가 단기적 어떤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 모멘텀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어떤 신규에 대한 수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 결정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했는데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는요. 1차 투자 금액을 310억, 2차 투자 금액을 1,200억으로 하는 총 투자 금액 1,500억 원의 전기자동차 배터리형 전해액 첨가제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공장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자, 1차 투자는요. 8월 1일부터 내년 4월 30날, 즉 4월 30날이 완공 예정일입니다. 투자 금액은 310억인데 자, 증설 생산 품목은 현재 500톤 규모의 생산 라인에서 이제 그 생산이 되고 있는데 1,500톤 규모로 이 생산 품목이 좀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투자는 내년 5월부터 2023년 12월 말을 앞두고 있는데 연간 6,000톤의 신규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이제 대규모 이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한 거죠. 이 이후에 어떤 별다른 모멘텀은 좀 없었고요. 투자 발표 이후에 전기차 업황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면서 첨보도 영향을 좀 받았었고
이후에 단기간 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첨보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미래에셋대우에서 투자 의견서가 좀 나왔어요. 지금 뭐 애널리스트가 기존의 어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높이면서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즉 회사의 어떤 대규모 투자 이후에 실적에 주목해봐야 된다.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드렸고 먼저 예측을 해드렸죠. 정확하게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1차적으로 실적적으로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예상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도 역시나 조정 시 매수를 했다면 뭐 단기에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이 꺾여 내려올 시장은 아니에요, 아직은. 네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섹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라는 게 지금 꺾여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미국장에서 지금 전기차, 수소차, 뭐 이 테슬라사도 네. 그렇고요, 니콜라사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미래 성장성 때문이죠. 회사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종목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좀 무거웠죠. 네. 그렇죠.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지금 주가가 뭐 연일 신고가 갱신을 했었고, 저희가 테슬라 주가가 주당 $1,000를 넘었을 때까지만 해도 야 정말 대단하다 이래 싶었는데, 오늘 뭐 나스닥에서도 2,000불이 돌파했죠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폭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이 부품이라든가 네. 그리고 배터리 쪽은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이제 산업의 도입기, 네. 이제 개화기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러면 이게 산업이 이제 결국은 정체기까지, 즉 발전기, 성장기를 넘어서서 정체기까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차 10대 중에 5, 6대는 전기차가 그렇죠. 보여야. 맞습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이게 산업의 정체기까지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간혹 고속도로에 가보면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를 가끔씩 제가 보거든요. 예, 예, 자주 보죠. 그런데 이제 국산차에는 제주도 쪽을 가야지 조금 볼 수 있는 예, 예. 소형 컨셉카라고 해서 뭐 아이오닉. 어찌됐든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첨보가 거의 뭐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사실. 네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네네.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항상 현금 확보해 두고 네.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은 네. 유효한, 즉 바이앤밸런싱이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네. 휴마시스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까? 예, 휴마시스가 최근 어제죠. 어제 이제 공시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셀트리온과 진단 키트, 그러니까 신속 진단 키트인 디아 트러스트라는 이 제품을 미국 내 출시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미국의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뭐 급등세를 좀 이어서 가고 있는데, 예. 8월 20날이죠. 잠깐 공시를 좀 볼게요. 예. 회사는 반기 보고서를 잠깐 볼게요. 자, 8월 20날 반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8월 14일날 반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왜 8월 20날 반기 보고서를 냈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반기 보고서의 어떤 그 지연 제출을 이제 사전에 좀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 사전 지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이제 법인을 둔 회사들이 연결 감사를 위해서 어떤 이 회계의 어떤 감사 업무에 좀 일정적 어떤 지연이 있을 경우에 사전 신청을 해서 이를 이제 증선위에서 받아주게 되면 정기 보고서의 법적 제출일을 조금 지나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공시가 하나 떴는데요.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입니다. 이 회사가 2회차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자, 자기 자본의 12.13%에 해당되는 33억 8천만 원 규모의 평가 손실이 좀 발생했다. 자,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하면 갑자기 발생되어 있는 어떤 손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손실이 그렇죠. 발생한 건 아니죠. 예. 즉 우리 한국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요. 예. 전환사채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발행이 됐다. 예. 근데 평가일 기점의 주가가 10,000원이라면 예. 그 차익인 9,000원과 전환 예정 주식수를 대략 곱해서 만들어진 그 차익이 평가 손실이 됩니다. 즉 파생 금융부채 손실이 되는 거죠. 예. 반대로 발생됐던 손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줄어들게 되는 그 갭을 파생평가 부채 이익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예. 즉 현금의 유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손실을 잡는 건데요. 이게 옵션의 어떤 거래로 인식되는 이 전환사채 이제 콜옵션이라든가 풋옵션, 옵션 거래를 파생금융부채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많이 혼선이 좀 있고 예.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 네. 파생 상품으로 인한 금융 손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파생 상품으로 인한 금융 손실이 발생했다고 네. 하지만 이 부분은 회사의 사실은 호재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환을 주식으로, 하거나 그렇죠. 상환하거나 전환을 하면 전환이 되는 발생되는 거니까. 부채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실제 발생되는 부채도 아니고 그런데 충분히 오해 소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케이스 때문에 네. 반기의 검토 보고서 시점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전액 자본 잠식이 돼서 관리 종목 가는 억울한 케이스가 그렇죠. 있었어요. 억울한 케이스들 많이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 그러니까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빠르게 받아들였다. 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도를 적용하지 못했다. 저는 사실 과거부터 좀 드는 생각이지만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 실질적인 어떤 파생 옵션에 대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발생된 즉 주가 차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상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게 되면 투자자는 이 재무제표를 왜곡해서 오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뭐 회사가 막대한 부채가 좀 증가했고 갑자기 단기 순손실이 좀 발생했고 반대로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뭐 기형적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오해가 되냐면 관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영업이익이 나오고 자본잠식이야?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리야? 그렇죠. 결국은 기관들도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기관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어떤 제한적 요건 때문에 즉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회사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관리라는 딱지를 붙어서 시장에 오해를 사는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장 원리에 한 맡겨두고 이제 보자면 네.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 그건 기회라고 봐야 되죠. 예, 그걸 기회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네네.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특별히 나쁜 것도 없고 회사의 상태는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런 파생 상품 손실로 인한 금융부채 발생 이걸로 인한 관리 종목이나 뭐 예를 들면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주가 급락이 나오면 향후를 위해서 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년 뒤에는 이거 무조건 탈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걸 또 하나의 기회로 인식해야 되는.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끔 그렇게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자 33억 8천여만 원의 이 파생금융부채 손실이 실질적인 어떤 현금이 빠져나가서 발생된 손실이 아니라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이 재무제표에 가상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손실과 좀 관련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휴마시스가 지금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파생 상품 금융 부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
이건 오히려 기회로 좀 받아들이시고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회사가 멀쩡하단 말이에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회사 멀쩡하고 그다음에 어찌되었건 뭐 지금 딱 시인성에 맞는 아이템들을 또 가지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금융부채라는 시각적인 손실 그러니까 실질적 손실이 아닌 시각적 손실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이것을 기회로 인식해야 되는 네. 그걸 또 아는 사람만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까요? 예. 자, 다음은 청담 러닝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온라인 교육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 교육주 뭐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초등학교의 어떤 속속 개학 그다음에 뭐 올해 말이죠. 8월 말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학 시즌을 좀 앞두면서 아마 개학이 좀 연기될 것이다. 아니면 등원이 당분간 좀 보류될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예측들이 좀 나오면서 등교가 좀 보류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최근에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청담 러닝은 그런 어떤 흐름과 코로나19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도 반영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어제자 주요 사항 보고서는 잠깐 공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 주식이란 회사가 회사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즉 자사주라고 하는데, 자, 이 자사주의 자사주 주식 총수는 43만 주 정도 되고 금액 처분 대상 금액을 15,675원으로 했을 때 총 67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처분 목적은요. 중국 사업 파트너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이제 처분한다. 조금은 좀 아이러니하죠. 중국 사업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중국 사업을 위해서 처분을 한다라고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 대상자는 상해 신남 양양리 교육과기 지분 유한공사. 엄청 기네요. 예. 자, 상해에 뭐 이런 있는 회사들 많이 보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예, 상해에 있는 교육 관련 회사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후속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오늘 이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예, 회사가 이제 43만 주를 처분한 이 사유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가 좀 나왔는데 회사는 43만 주를 처분해서 67억 7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하는데 이게 처분 후에 바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아니고요. 예. 1년간 보유해서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재원 확보를 하지만 시장에 단기 악재성 또는 희석성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1차적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회사가 청담 러닝이 중국 쪽에 영어 그다음에 입시 관련된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예. 이 사업을 중국과 이제 같이 이제 체결을 하는 건데 중국 전역에 3천여 개에 해당되는 지점에 250만 명의 재원생을 보유한 예. 이 아까 상해 회사와 이 시너지를 좀 낸다. 예. 이게 오늘 발표가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육 관련주에 대한 어떤 테마 이 부분 플러스 오늘 특화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쪽에 우리나라의 어떤 온라인 교육 시장이 좀 진출한다. 예. 과거에 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 뭐 온라인 의료 콘텐츠도 좀 있었고. 예. 근데 좀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 그거는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변영인 대표님 특히 이런 과기유한공사 네네. 이런 회사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예, 중국에. 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거창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거창하게 치고 그렇죠. 들어오죠. 중국은 시장이 크다라는 어떤 오인 때문에. 자기들 시장은 굉장히 크다. 그렇죠. 대륙성 기지를 가지면서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뚜껑 열어봤을 때 이 과기유한공사가 되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자기들의 투자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를 혹시나 네.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규모가 저는 이제 뭐 맞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니죠.
그 부분을 떠나서 네네. 이들은 자기들의 외형만 강조하고 들어옵니다. 네.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항상 보면 그렇죠. 시장에서 자기 외형만 강조하고 들어와서는 우리는 투자는 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빌려주겠다는 식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양. 그렇죠. 약간 그렇죠. 갑을 관계에서는 조금 더 갑의 지위를 좀 그렇죠. 찾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투자는 너가 다 해라.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중국인들이 보면 제가 이거 뭐 결코 중국인들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 뭐 비엔 그죠 루이 중국인들보다는 이제 중국 비즈니스죠.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럴까요? 나는 지금 이게 중국인들의 대륙성 기질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부풀려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들어왔는데 까서 보면 내용을 까서 보면 크게 별 게 없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한 최근이죠. 최근 5년 전만 해도 중국 쪽에 뭐 한류 쇼핑몰을 만든다. 예.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한다. 면세점, 그렇죠. 사업 면세점까지 맞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외형적 규모를 자랑은 했지만 지금 시점에 그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장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담러닝도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들과 접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면 결코 청담러닝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공시만으로 봐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인위적일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굳이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단지 그들의 시장이 크다는 이유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숙이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저도 좀 이 부분은 좀 의아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자, 영어 온라인 영어 교육 시장에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 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네. 이게요. 중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중국 자체에서 온라인 교육 그리고 사업을 지금 중국인들이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때 네네. 중국인들 겪어보면 중국인들이 영어를 훨씬 더 빨리 배워요.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조가 그쵸 영어와 좀 배열이 좀 비슷하다는. 어순 자체가 영어하고 네네. 똑같아요. 네네. 그들은 수어가 먼저, 그게 주어 다음에 수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네네. 우리는 수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중국어나 영어는 수어가 주어 다음에 나옵니다. 네. 그 어순 자체는 똑같아요, 얘들. 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기 훨씬 쉬운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가 영어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게 굳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네. 뭐 얘기가 나오는 걸 저는 조금 이해가 예전에 저는 오히려 그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료 콘텐츠 시장을 의료 보수 교육 시장 그렇죠. 이거를 번역해서 중국에 낙후된 의료인들에게 네. 제공을 한다. 그 콘텐츠를 제공한다. 온라인 의료 교육 콘텐츠죠. 온라인 의료 교육 콘텐츠였죠. 네네. 뭐 이거우 뭐 그죠? 네. 예, 그 웃음을 싹 짓고 계시는데 그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역시 그게 거기도 과기유한공사였죠. 이고우 영상과기유한공사였죠. 이거우 네. 영상과기유한공사. 네. 근데 그것조차도 진실성은 약간 결부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청담 러닝의 이 부분은 저는 조금은 조금 우리가 과하게 숙이고 청담 러닝이 과하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시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청담 러닝의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로 인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조금 잘라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안에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저도- 그들의 시장이 그렇죠. 크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예. 저도 오늘 그 보도자료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대목 중에 하나는 네. 자, K 교육을 중국 시장에 널리 알려서 진행을 한다. 근데 이게 교육 시장이라는 건 각 국의 어떤 교육 방침도 다 다르고 영어 자체도 우리가 뭐 어떤 그 IT 솔루션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기술 기반이 좀 독보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어떤 제작 그다음에 운영 방식은 다 비슷할 텐데 예.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청담 러닝이 중국 시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는 저는 이제 보기 좀 어렵다. 저는 이 교육 시장은 비슷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중국 시장에 뭐 250만 명의 재원생 이거는 좀 너무 회사가 이 확산을 좀 추측해서 좀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조금 뭐 핵심 부각은 좀 되고 있지만 저도 제가 이제 시장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옥석가리기죠. 자, 이것도 이제 실적과 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런 관점에서는 청담 러닝이 현재는 그렇게 좋은 아주 대규모 이익을 가져오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기사에 현혹되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네. 마지막 다음 종목 AMP입니다. 네네.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AMP입니다. AMP는 뭐 최근에 특이한 동향은 없고요. 이 회사 주가 너무 사실 상장법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렇죠. 168원이면 160원입니다. 예. 자, 뭐 1,000원이면 한 5주 정도는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좀 저희가 이렇게 폄하해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 회사는 대규모 감자 후 유상증자 결정을 또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존 주주를 2번 죽이는 행위를 한 거죠. 감자 후 바로 증자 결정은 사실은 주주에 대한 어떤 희석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렇죠. 결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주주를 아랑곳하지 않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잠깐 보겠습니다. 7월 27일에 회사가 감자 결정을 했는데요. 감자 비율만 보겠습니다. 회사는 7대1. 자, 8,278만 주의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7대1. 감자 후 1,182만 6천 주입니다. 근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또 하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80억 원, 그 다음에 40억, 126억 원 규모고요. 신주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는 1,000만 주입니다. 그럼 감자 후 증자까지 완료가 된다면 한 2,100만 주가 되는 건데, 예. 자, 이에 대해서 자, 네비스탁이 참고서를 냈습니다. 자, 참고서는 뭐냐면요. 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또는 주주에 관련된 자, 회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주가 어떤 안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위임받는 행동 또는 의결권을 모집하는 이 행위가 참고서류라는 이 절차가 없이 진행하는 게 자본시장법에서는 좀 위헌의 요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어떤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어떤 소송사건으로 이어질 경우에 의결권이 좀 제한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데 회사는 네비스탁이라는 네비스탁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자, 소수주주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죠. 예. 자, 네비스탁이 참고서류 제출을 했습니다. 자, 권유자는 네비스탁입니다.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네비스탁의 대표인 김정현 씨와 엄상열 씨 이 두 분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피권유자의 범위는 2020년 8월 11일자 의결권을 소유한 AMP의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회사의 묻지마식의 자본 감소와 바로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이 행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다는 발표입니다. 즉, 제1호 의안위는 자본 감소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네비스탁이 이제 밝히면서 이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모집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앵커님? 자본 감소는 필요해 보이는데 이 자본 감소를 반대한다. 이게 좀 어떤 회사의 어떤 방침과는 좀 반대되는 어떤 내용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 주주 운동을 펼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네비스탁이. 김정현 씨가 저희 학교 후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저희 그것도 바로 직속 후배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과였던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 소액 주주 운동을 펼치면서 지금 소액 주주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네. 그 잘못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알리는 행위. 물론 이제 네비스탁 자체도 목적은 있겠죠. 네. 그들도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알려줘야죠. 예, 저희가 지금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듯이 네. 이 네비스탁이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것도 역시 주주들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니 주주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반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것이 소액 주주들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는데 예. 자본 감소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본 감소는 필요해 보여요. 예, 예. 너무 안 좋은데 예. 자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이 행위도 좀 번복한다면 불성실 공시 이슈가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좀 회사와의 자본 감소 이후에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에 대해서 회사와 한번 논의하거나 회사의 어떤 주주를 좀 위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 알겠습니다. 자, 루머와 진실의 시장 여기까지입니다.